안녕하세요. 김경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원갑입니다. 셀코 TV 투자는 60부터라는 걸 통해서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저희는요, 은퇴 이후에 안정적인 삶을 꾸려나가는 방법, 여기부터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 상황까지 여러분한테 조금은 인사이트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많이 좀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노후 파산을 피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하는 부분에서 이제 세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 60대 10년 동안에 내가 근로소득을 얻는 것, 평생 현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평생 현역은 좀 끔찍하고요. 60대 이 기간만이라도 꼭 중요합니다. 이 기간에 우리가 노동시장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게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지금 주택을 가지고 연금을 받으면은 70세 이때부터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충분히 우리가 노후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이제 조금 여러분들의 60세 혹은 50대 중반, 이때 여러분들의 자산이 제일 극대화되어 있는 때입니다. 이 자산을 이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잘 지키시면은 노후 파산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이 노후 파산이라는 이 공포로부터 저는 우리가 너무 휘둘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70대, 80대 분들하고 지금 40대, 50대 분들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국민연금이 있잖아요. 지금 은퇴하시는 분들 국민연금 보니까 한 200 가까이 받으시는 것 같고, 저희 나이 때, 우리 박사님하고 저희 나이 때도 한 170에서 한 180만 원 정도 받아요. 중요한 거는 지금 베이스대로 그냥 잘 이렇게 끌고 나가지되 이게 이제 노후가 이제 곧 임박하니까 이제라도 재산을 뻥튀기 해야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한탕주의. 이래서 다 말아먹는 거거든요. 조금만 저는 준비한다 그러면은 조금은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겠지만 충분히 저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박사님이 전문가이시라서 박사님이 걱정을 안 하셔도 돼서 그러는데, 아니 진짜 사실인데 제가 이제 수치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국민연금연구원이 이제 적정생활비가 대략 수도권 지역이 한 320만 원 하는데, 이제 소득으로 환산하면 세금을 떼야 되니까요, 한 350만 원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 한 150만 원 받는다 생각하고요. 아까 170, 200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200의 소득을 마련하면 됩니다. 200의 국민연금 같은 소득을 마련하려면 대략 이제 보수적으로 봐서, 그러니까 넉넉하게 잡아서 한 350 정도 꼽혀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7억 원 정도의 자산이 있으면은 한 200만 원 정도의 국민연금 같은 소득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수도권이나 이런 데 있으면은 주택자산, 사실은 이제 주택자산 제외하고 나 금융자산만 보니까 돈이 없는데요. 주택자산하고 금융자산하고 다 합쳐서 거기서 소득을 만들어내면 되니까요. 그 주택자산, 금융자산을 다 합치면은 또 그 소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1차적으로 적정하다고 하는 소득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플러스 알파가 아까 제가 60대라는 중간기의 노동시장에서 있으면서 플러스 알파로 근로소득을 더하면서 이렇게 유지해 나가시면은, 그러면은 한 40년 정도의 은퇴소득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사님 먼저 좀 실체를 좀 드러내 주시죠. 실체를요? 저 원래 직업이 이전에 채권 매니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시 제일 기본은 채권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혹시 박사님은 또 예감 아니신가요? 저는 리츠 쪽이에요. 예. 안정적인 캐시플로우의 대상으로서 저는 리츠를 보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가보다 리츠가 더 낫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가는 앞으로 이 고령화 쇼크의 직격탄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아기를 안 놓고 나이가 드시면은 소비를 안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가보다
차라리 저는 뭐 리츠가 뭐 국내 리츠든 글로벌 리츠든 리츠를 통해서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마련하는 게 더 낫겠다. 예, 채권은 일단 제일 안정적이니까요. 뭐 확정적인 금리를 주죠. 그다음에 뭐 특별히 이상한 회사채 아니라면은 뭐 원금 손실 위험은 없고 하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60대 이후 노후의 자산에서는 일단 베이스가 튼튼해야 됩니다. 기반이 약하면은 이제 튼튼한 베이스가 있으면 위에서 조금 손실이 나더라도 견딜 수가 있는데요. 이 베이스 자체가 약해지면 안 되는데 그 채권은 이제 최고의 수비수이긴 한데 다 가장 단점은 이제 수익률이 낮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순위는 이쪽에 들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좀 우리가 깔고 가야 된다. 채권이라는 것은 중간에 이제 팔면은 손실을 볼 수는 있지만은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은 그 수익률이 부도만 안 나면 보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채권을 좀 활용을 하시면은 60대 이후는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 이제 우량 채권이라고 예, 이제 우량 채권, 박사님 예, 말씀하시는 단순은 거고. 예, 꼭 우량 채권을 하셔야 돼요. 제가 먼저 떠들까요? 하셨든 예. 아유. 역시 이제 싸울 일 없네요. 예. 설명을 다 하셔가지고 저는 펀드하고 ETF 이게 약간 주식형 펀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펀드도 채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파생 상품도 많은데 오히려 ETF보다는 펀드를 조금 더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 ETF는 가격의 등락이요.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가격이 출렁거리면은 마음도 불안해집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젊은 사람처럼 일일이 이렇게 대응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좀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직접 이렇게 ETF 사시는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펀드 그냥 넣어놓고 꼬박꼬박 그냥 불입한다든지 이런 전략이 더 낫지 않느냐. 리츠가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도 좋습니다. 배당 수익률도 4에서 7% 정도 가고요. 그다음에 가격도 오르고 하니까 더 없이 좋죠. 근데 리츠는 자기도 모르지만은 레버리지를 합니다. 자기는 예를 들어 돈을 1,000만 원 갖다 넣으면은 1,600만 원치를 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가 600만 원을 빌려서 사는 것이거든요. 꼭 600만 원은 아닌데 대략 이제 그 정도 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사하고 달리 이제 돈을 차입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큽니다. 금리가 오르면 가격이 뚝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채권 위에 리츠가 캐시플로우나 뭐 가격 상승이나 미드필더로서는 뭐 최고의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조금 관리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요. 사실은 이거 좀 더 올리고 싶었는데 다른 것들도 있고 해서 다른 좋은 상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쯤에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제가 한번 먼저 한번 해보시죠. 해볼까요?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달러 자산은 일정 부분 보유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이나 뭐 주식 같은 건 원화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헤지용으로 달러는 일정 부분 좀 가져가야 된다는 사실을 이번에 제가 달러 많이 오르는 걸 보고 좀 체감을 했고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돛담배 경제에 가깝습니다. 굉장히 수출 갖고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외 충격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예요.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너무 원화 자산에 몰빵하지 마시고 조금은 분산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달러는 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세 번째는 역시 이제 리츠보다는 시장이 훨씬 넓고 풍성합니다. 주식을 종목으로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은 주식을 패키지로 투자하는 이런 ETF를 활용하시면 좋은 거죠. 아까처럼 바이오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칩스 이런 것들이 ETF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수도 있습니다. ETF 속에 있는 기업이 있다면은 하나가 망하면은 자기가 가진 다른 기업이 이 시장을 가져가게 되기 때문에 결국 시장이 성장하게 됩니다. 주식 시장은 뭐 어마어마하게 시장이 여러분들이 유동성도 좋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파일을 가진 시장이 주식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위에 여러분들이 역시 60대부터라고 하더라도 재테크 부분에서 그래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주식이나 주식의 패키지인 ETF 이쪽이 빼놓을 수 없는 그 부분이라고 보아지고요. 가급적 여러분들의 포지션의 절반 정도는 글로벌 해외 주식을 가지고 계십시오. 그게 달러하고 결국 일맥상통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을 갖게 되면은 미국의 애플이라는 주식을 가질 뿐만 아니라 달러도 같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1, 2, 3 이게 한마디로 3인방입니다. 여러분들 3인방이고요. 이게 이제 제일 기초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4층, 5층에는 이걸 여러분들이 다른 금융상품 형태로 이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재테크, 60대 재테크의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일종의 묶음을 가져가는 기본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환율이 너무 높아서 환해지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럼 뭐 환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환율이 지금 1300, 한 1300원 역사적으로 하나요? 엄청 예. 높은 수준인데 예. 전반적으로 약간 달러 자산을 가져가는 거는 맞는데 그 시점이 지금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보셔야 될 것 같고 물론 박사님 말씀하신 것 장기적으로 보면은 원화 가치는 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면 달러가 이제 비싸지 않느냐 그거인데요. 달러 하나만 사면 오히려 더 위험에 노출되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달러와 미국 주식을 결합해서 사시면은 이 두 개가 해지가 됩니다. 해지가 돼가지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약간씩 움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달러를 비싸게 샀다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미국의 주식이나 이런 데서 이제 좀 유리할 수도 있고 이런 경향을 이제 서로 보이게 되기 때문에 저는 1200원대는 미국 주식하고 결합되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저도 1300원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그냥 가지고 있으니까요. 아니 네. 박사님 은행에 계시니까 예금을 들고 계시겠죠. 당연하죠. 네. 인간이 이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은 자산의 어떤 변동성에 노출이 안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이나 아까 말씀드린 리츠나 주식이나 달러나 다 이렇게 출렁이는 어떻게 보면은 자산이기 때문에 이 굉장히 마음의 동요가 심하게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훨씬 더 안정 중심의 고정 어떤 금리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저는 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예적금을 넣은 거고요. 은행에 다녀서 예적금이다 절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저는 짐작을 좋습니다.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운용을 하시겠죠. 운용을 하시는데 채권을 한 전체를 사도 좋고 주식을 종목을 사시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은 서점가에 노키아 책이 쫙 깔렸습니다. 노키아를 다 배우자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2008년 넘어서 노키아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뭐 때문에 급락을 하게 됐겠습니까? 애플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애플의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노키아는 급락하기 시작했는데 고점 대비해서 95% 가격이 떨어집니다. 회복을 했을까요? 못했습니다. 떨어지고 나서 그대로 옆으로 기었습니다. 우리 노후에 종목을 가지면 희망은 내 거는 주가가 떨어져도 내 건 안 떨어지겠지 생각을 하지만은 아주 큰 거대 기업도 판판이 그런 수가 생긴다는 겁니다. 한번 떨어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노후에는 회복 탄력성이 좋은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떨어지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것. 떨어지고 나서 영원히 옆으로 기어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게 이제 펀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운용을 하셔도 종목을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비중을 절대적으로 좀 줄이시고 그 다음에 펀드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분산을 하셔서 하는 것. 그걸 추천해 드리고요. 그게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 펀드도 다 있으니까요. 그걸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ETF도 펀드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펀드나 ETF나 근데 펀드가 좀 더 다양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걸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박사님 보신 거 아니에요? 못 봤습니다. 그래? 예, 지금 저는 그래서 혹시 여기 부동산이 들어있을 것 같은 느낌. 근데 부동산이지 않을까. 부동산 중에 하나이겠죠. 예, 저 당연하죠. 예, 저는 아파트를 꼽았습니다. 박사님 공개하시죠. 어차피 요거는 저는 뭐일 것 같습니까, 저는? 나올 거 다 나왔는데요? 저는 좀 특이한. 연금. 연금 좋죠. 연금 좋죠. 그러니까 연금도 저도 좋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아파트를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나라 주택의 60%가 아파트입니다. 우리나라에 한 1200만 채 정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40대에 제가 그 자산 구조를 보니까요. 보통 재산이 한 5억 9천 정도 되는데 빚이 한 1억 2천 되고 그래서 순자산이 한 4억 6천, 4억 7천 정도예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캐시플로우를 발생을 시킬까가 저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제가 아파트로 본 거예요. 이왕 갖고 있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그러면 나의 노후에
머니 파이프라인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때 아파트는 그냥 우리가 집값만 오르기를 기다리는 어떤 그런 이른바 시세 차익형 부동산으로 저는 바라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 바로 여기서 바로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또 다른 금융 상품이라는 측면에서 아파트를 저는 재발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파트에서 주택연금이 잘 나옵니다. 단독주택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항상 부동산을 바라보실 때 우리가 대부분 아파트 갖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기서 캐시플로우가 나올까? 월세가 나올까? 이런 고민을 해보시는 게 저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겠다. 역시 박사님 아파트 이야기를 하고 부동산 이야기를 하니까 막 이렇게 열정이 막 살아나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연금이라고 이름하는데 영어로 두 개 다르게 씁니다. 어떤 거는 펜션도 연금이라고 쓰고요. 어뉴이티도 연금이라고 씁니다. 제가 여기 써놓은 것은 어뉴이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연금을 열심히 들은 것은 펜션이라고 그럽니다. 그 일종의 팟이라고 그래서요. 항아리 같은 걸 펜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연금이라는 제도에 돈을 이렇게 계속 축적을 하신 겁니다. 어뉴이티라는 것은 애뉴얼, 매년 일정한 소득을 끄집어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어뉴이티라고 그러거든요. 어뉴이티 중에 다양한 어뉴이티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어뉴이티가 있고요. 주택연금 같은 어뉴이티가 있고, 그 다음에 보험사에서, 민간 보험사에서 해주는 어뉴이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예금에서 만들어내는 어뉴이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펀드에서 만드는 어뉴이티도 있고, 리츠에서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모아서 일종의 안정적인 어뉴이티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는 이제 결국 60대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60대라고 보면은 20, 20, 60 이 정도 20%, 20%, 60%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결국 4대 6 보통 보면은 젊을 때는 6대 4거든요. 주식을 6, 채권을 4 하는데 이제 조금 60대 접어들면 이걸 거꾸로 뒤바꿔야 됩니다. 채권을 6, 이제 주식을 4 정도 하는데 주식 중에서는 여기에서 해외 주식 비중을 적어도 절반은 넣어라. 이렇게 저는 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50대 50을 본다면 이걸 한 35 정도? 나머지는 그냥 5 정도, 5% 정도. 근데 60대 넘었으면은 저는 요걸 비중을 더 높여야 된다고 보고, 다만 투자하지 말라는 말씀 안 했잖아요. 위기 때 그때 소인 전략으로 위험 자산에 배팅하는 방법도 좋은 것 같고, 제가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걸 5대 5로 당장 하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언제 인생에 아마 마디가 생길 겁니다. 분명히 분수령이 있어요. 언제? 퇴직할 때. 퇴직할 때는 캐시가 모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포트폴리오를 다시 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포트폴리오 전략이라는 것은 단기가 아니라 장기 계획입니다. 내가 만약에 아파트로 좋은 거 살려고 그러면은 이거는 부동산이 거의 뭐 100%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장기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를 50대 50으로 가져가면 좋다는 거고, 단기적으로는 내 자금 사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셀코TV 투자는 60부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